네, 지난주에 끝날 거라고 예상했던 내란숙의 윤석열 재판 결국 내일로 이월이 됐습니다. 재판마저 이렇게 형해화시킬 줄은 몰랐던 건데요. 결국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국회 법사위원장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저희가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저희들이 네. 모시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법사위가 예. 뭐 너무 시간이 예. 그 회의를 잡아놓으면 또 불발이 되기도 하고 또 잡아야 되고 들쭉날쭉해서 예. 어떤 약속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네, 너무 아쉽습니다. 저희 네. 애청자분들께서 네. 예, 위원장님 굉장히 많이 기다렸는데. 예. 저는 많이 지켜봤어요. 정말요? 네네. 예, 예. 그리고 활동을 굉장히 또 활발하게 하시고 국제 무대도 진출하시고. 예, 하여간 여러 가지로 저희가 역할을 네.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그 오시기 직전에 네.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어요. 네, 네, 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형 구형이 마땅하다. 예. 그렇게. 입장을 피력하셨습니다. 네네. 사실은 야 세상에 저 서증 조사하는 것만 특히 뭐 혀가 짧다, 뭐 천천히 읽어야 된다. 네. 저는 진짜 이렇게까지 그리고 아직 뭡니까 김용현 변호인들이 이렇게 하면 내일 진행될 재판은 윤석열 측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게 될 거다. 그럼 과연 네. 내일은 끝날까? 그것도 안 될 것 같다라는 암울한 전망이 우세하는데요. 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난 그 금요일 날 재판을 끝까지 코믹하게 진행하는 걸 보고 참 이들은 역사에서 배운 게 하나도 없구나. 그리고 이 국가 공동체가 위험한 상태로 갔고 또 집단 윤리가 파탄났다는 것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 없구나. 네. 그런데 그건 재판부도 똑같은 거예요. 내란 수계를 석방해주고 네. 재판을 지연시켰으면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진지한 모습을 네. 보여야 되는데 전혀 재판장이 소송 지휘를 하지 않고 예. 같이 놀고 있어요. 그리고 예. 노상원은 예. 그 말잇기 놀이를 하더라고요. 예. 예를 들면 예. 내가 수사기관에서 이미 말했지 않느냐. 손식을 네. 조식 예. 인데 원래 예. 자기가 조식이라고 썼는데 손식이라고 우기고 예. 내가 아침 먹겠다를 조식 먹겠다 라고 했고 또 강원 차후라는 건 예. 아무 뜻이 없고 그냥 예. 내 집 앞에 강이 있고 건너에 유명한 복국집이 있어서 나중에 가서 예. 복국 먹겠다라는 건데 예. 이걸 공소장에 썼더라. 예. 이렇게 그야말로 뭐 식자로 끝나는 말은 뭐 손식 조식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 예. 거예요. 예. 그런데 농청스럽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예. 이 정보학교 교장 출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보는 암호 이런 걸로 맞습니다. 그 예. 전달을 하고 예. 또 암호가 들통이 나면 변명을 늘어놓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그 버릇을 여기서 보이려고 하는데 재판정에서. 네. 예. 근데 너무 차원이 낮은 개콘 같은 거예요. 개콘 같은. 예. 그런데 재판장이 이걸 제지를 안 하고 그냥 두고만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형사소송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299조가 있어요. 네, 네. 그게 관계인의 진술이나 증언이 네. 관계 없는 말을 하거나 근데 반복되거나 하면은 이걸 제지할 수 있다. 네. 판사가. 네네. 예. 전혀 지휘를 안 하는 거죠. 소송 지휘를. 근데 진짜 이게 네.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라 네. 지규현 판사 1년 내내 지금 네. 뭐 심지어 변호인단한테 죄송합니다. 아이고 뭐 이건 판사가 잘못한 겁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판사도 네. 처음 봤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뭐 전략적 무슨 응징이라고 하든가 압박을이라고 하든가 자기가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가 또 웃어요. 피고인하고 함께. 예. 그러니
진짜 어지럽습니다. 어지러워요. 예. 네. 근데 이런 재판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막판까지 그 재판은 그야말로 이거는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엄중한 내란 재판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개콘 하듯이 코미디 하듯이 계속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네. 거고 네. 만약에 내일 재판도 또 이렇게 되면 그럼 어떻게 계속 이게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사실상 네. 어떤 이제 극우 결집을 위한 선전 도구, 정치 도구로 재판정을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 공소장을 변경된 공소장을 이제 그 뒤늦게 허가를 했잖아요. 네. 이제 그걸 쭉 보면은 나와 있던 증거들의 그 일부 시각을 맞춘다든가, 네, 또 중언부언했던 거를 좀 정리를 했다든가 하는 정도예요. 네, 그리고 뭐 새롭게 들어간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소장에 기재된 거 가지고 다시 그 변론하겠다 덤비고 옮기고 하는데 이건 재판장이 네, 탁탁 명쾌하게 잘라줘야 되는 것이에요. 네. 네. 그 부분은 이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있고 허가된 거다. 라고 한다든지 네. 아니면 앞서 낸 주장하고 똑같으니까 네. 서면으로 내라라고 한다든지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지위를 하나도 하지 않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내일 재판마저 이렇게 해버리면 네. 결국 지규현 판사의 손을 떠나서 인사 나고 끝나버리는 거 아닌가? 라는 판단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내일은 확실히 끝낼까요? 지규현 판사가. 그래야 될 건데요. 네. 네. 이 대법정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는 네. 이렇게 하잖아요. 이 소추인체, 그러니까 피소추된 네. 이 내란 우두머리나 예. 또 피소추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예. 예를 들어 3시간의 진술권을 줬다. 그러면 똑같이 네. 소추 측에도 3시간 제한해서 주는 거죠. 네. 그것처럼 이제 이 아마 변경된 공소장을 그날 다 이렇게 낭독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비슷한 시간을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그 과정은 이제 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만 네네. 몇 줄에 정확하게 이렇게 변경됐다 예, 예. 하면은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낭독하지 않고도 네, 될 네.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딱딱 제한해서 뭐 그 피고인 아무개에 대해서는 주로는 그 지난번 공소장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공소장을 반복해서 이름만 바꾼 채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공범들에 대해서는 네. 나머지 부분은 이와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명과 적용법조를 달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한다. 네네. 이런 식으로 탁탁 쳐주면은 뭐 그날은 내일은 제대로 예정대로 마칠 수 있다라고 예. 생각되는 거죠. 예. 그렇게 미리 사전에 지휘를 하겠다고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 한덕수 전 총리만 네. 하더라도 네. 그 구형량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네. 저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시는 것은 네. 혹여라도 네. 특검팀이 네.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덕수처럼 또 형량이 매우 낮거나 이렇게 될 것을 염려하셔서 차제 사형 구형이 맞다 이렇게 쓰신 걸로 봐도 될까요? 일단 이 우선 변경된 공소장 자체가 네, 이렇게 얼개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제가 볼 때는 구조적으로 그 파악은 못했어요. 이 특검팀이. 네, 그런데 공소장을 다 읽어보면은 예, 구조적으로 이해가 돼요. 예, 무슨 얘기냐면 예, 이 세 가닥의 기능 분담이 있었어요. 근데 윤석열 내란 수계와 노상원과 여인형은 기능적 행위 지배를 같이 한 거예요. 어떤 식이냐면 윤석열은 직접 네, 이 국회로 그 이동한 네, 수방사와 특전사를 사령관을 직접 진두지휘했어요. 네, 비화폰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이 윤석열이 네, 간접 지휘를 했어요. 홍장원을 연결시켜 주는 그렇죠. 방식으로. 예,
그러니까 홍장원을 윤석열이 직접 연결시켜서 여인형하고 소통해봐. 해라. 예, 도와줘. 그것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 하면은 주요 정치인 체포조. 네. 그러니까 합동 체포조를 구성을 하는데 군사 경찰 국가수사본부 요원을 예. 투입받고 예. 홍장원으로부터도 협조를 받아서 네. 이 주요 핵심 정치인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대표 등을 네. 또 군중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 예를 들면 노동단체 대표 네. 또 촛불행동 대표 예. 이런 사람들을 또 당내 민주당 내 전략가로 알려져 있고 좀 스피커가 있는 사람들을 미리 체포를 해버리면 네. 이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계엄 해제는 못할 것이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군부대를 이 국회가 위치한 서울 시내에 예. 무장한 병력을 투입하면 어떻게 되겠어? 시민들이 쏟아져 그렇죠. 나오면 예. 대규모 유혈전이 사태가. 일어나는 예. 거죠. 예. 그거보다 앞서 해야 될 것이 예. 주요 정치인 체포를 하는 것이고 예. 그것에 밀행성, 긴급성이 필요하니까 국정원이나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거고 네. 그 진두 지휘를 예. 여인영한테 맡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인영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한테 홍장원을 연결해줘. 그렇죠. 조지호, 김봉식을 붙여줘.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윤석열이 초저녁부터 네. 조지호, 김봉식을 만났고 경찰을 만났고 그다음에 예. 홍장원한테 그다음에 전화를 했고. 그거 다 그 국무회의 소집 이전에 이루어진 그렇습니다. 일들이에요. 예. 홍장원은 그때 밥 먹고 있었다고 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초저녁 전반부에 여인형의 합동 체포조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 윤석열이 함께 의사 가담. 연락해서 기능적 행위 지배를 다 예. 한 거고 아. 그 수행을 여인형이 한 거예요. 이 예. 한 가닥이 있고 예. 예. 그다음에 노상원이 한 것은 네. 과천 중앙 선관위 가가지고 그렇죠. 부정선거 자료를 찾고 예. 선관위를 장악을 해서 그렇습니다. 선관위 그 간부들을 체포하고 자백을 받아내는 네. 거였어요. 예, 예. 그것을 사전에 미리 한 달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한 거죠. 네. 정보사의 불법 수사단을 마련을 하고 햄버거 회동도 하고 네, 하면서 그리고 예. 이제 김용현 보고 예. 내가 지휘하게 예. 문상호 정보사령관 문상호한테 예. 지시를 해놔라. 예. 실제 문상호한테 직접 지휘를 민간인 노상원이 직접 지휘를 하게끔 김용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 네. 장군의 말을 앞으로 따르라 이렇게. 예. 그래서 그날 당일도 병력 이동을 미리 시켜요. 네. 국회는 시민하고 맞붙어 버리니까 네. 계엄 선포 딱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예. 선관위는 무장 병력을 미리 출동을 시켜서 과천청사 정문 앞에 대기시켜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계엄 선포 딱 되면 탁 투입이 돼버렸어. 예. 그러니까 이 세 가닥이 딱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세 가닥 윤석열의 두 사령관에 대한 직접 지휘, 네. 그다음에 체포조에 대한 여인형 지휘, 그다음에 노상원을 통한 지휘. 노상원은 또 비화폰까지 그 전날 갖고 있었죠. 갖고 갔어요. 예. 그런데 이들은 예. 그 상호 대통령과 바로 직통으로 연결된 앱을 깐 거예요. 네, 예. 제가 거기 예. 뭐라고 이름 써놨잖아요. 예. 직통 앱. 직통 네. 앱을 깔았죠.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노상원한테도 대통령은 직접 상황을 이 사람은 궁금하면 못 참잖아. 예. 계속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네. 잡았어 안 잡았어. 네. 뭐 끌어냈어 안 끌어냈어. 문 부수고 들어가 이렇게 상황 보고받고 체크했듯이 네. 노상원한테도 당연히 그랬을 것이다. 저는 짐작을 하는 거죠. 노태학 잡아서 안 잡았어. 네. 부정선거 한 놈이라도 이실직고 하게 해. 예. 이렇게 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 끌어내. 예. 끌고 가서 신문 직접 해봐. 예. 불게 해. 뭐 이렇게 예. 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부분이 거의 수사가 안 돼 있는 채로 네. 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네. 이제 특검을 2차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해야 될 되고, 내용이긴 한데 해야 되고 예. 지금은 이 공소장이 지금 제가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공소장만 봤는데 이제 그 노상원에 대한 공소장 이 등등도 네. 살펴봐야 되죠. 왜냐하면 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공소장을 네. 보면은 그 스토리 전개만 이렇게 쭉 해놓고
총체적으로 그냥 폭동을 일으켰다. 네.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이 단일 제명으로만 예.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사실은 군사 반란죄 군사 이게 반란. 명백하잖아요. 그렇겠죠. 민간인 예. 노상원을 예. 투입해서 정보사의 불법 목적의 그 수사단을 만들었고 그 만든 그들이 출동을 했고 실행을 했고 네. 그러면 그들은 선관위 이 위원장 이하 간부들을 체포, 감금, 고문까지 준비를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범죄 단체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막판에 뭐 그 박선원 네. 의원이 했던 그 네. 약물까지 투여해가지고 한 고문하려고 했던 네. 그런 문건까지 나온 네. 거죠. 그러니까 군사 반란 범죄 단체 조직에 예. 대한 예. 이 제명을 네. 설치하고 예. 기소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은 점. 그러니까 전두환 같으면 제목이 여러 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내란 목적 살인 뭐 등등 군사 반란 해가지고 사형이라면 이것은 미리 봐주려고 그랬는지 다 빼먹고 그냥 미리 봐주려고요. 내란 우두머리 단일 제명으로 기소를 해놓고 예.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그냥 예. 이야기식으로 그냥 붙여 넣어버린. 상황 전개식으로 예. 붙여 놓았으니 예. 이것의 의미를 제가 좀 부각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네. 지금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네. 딱 세 개다. 하나는 사형, 네. 무기징역, 네. 무기금고. 네. 셋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일 약한 걸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뭐 근데 여기서는 다른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빠져나갈? 이를테면. 없지만 이제 예. 구형을 애초부터 예. 윤석열이 계속 그러잖아요. 내가 네. 다 끝내고 그냥 돌아왔다. 장난스럽게 한 거다. 한번 혼내주려고 한 한 거다. 거지. 예. 어. 하도 탄핵하고 괴롭히고 초반부터 네, 예. 그다음에 예산 삭감해버리고 하니까 내가 화날만 하지 않냐. 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 안 말린 이유가 어. 내가 그냥 장난스럽게 한번 해보는 거 다 이해했기 때문 아니냐 이런 식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네. 예.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외환제, 음흠. 외환을 일으켜서 이 계엄 비정상 계엄을 네. 전시 계엄처럼 만들고 또 유지할 명분 쌓기. 네. 그다음에 그들은 장기 독재를 꿈꿨잖아요. 그렇습니다. 개헌도 예. 하고. 예. 네. 그리고 그게 지금 무슨 예산 삭감 이런 말 할 때가 아니고 노상원 수첩에 보면 네. 총선 전후에도 이미 계엄을 한번 그렇습니다. 시도하려고 예. 준비를 했다는 흔적도 있는 예,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걸 그냥 국민은 잘 모르니까 계속 내란 세력들이 그래 야당도 너무 했지. 그거 불법 계엄 했기로서니 다 아무도 안 죽고 안 다쳤는데 정상성을 찾았는데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정권까지 뺏어갔잖아, 뺏겼잖아. 예. 좀 봐줘야지. 예. 이런 걸 의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끊임없이 거기에 특검도 이 공소장의 그 허술함을 보면 네. 분위기 타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경계하고자 예. 이제 그 페이스북 글을 올린 겁니다. 네. 어. 그 조은석 특검이 이제 사초를 네. 쓰는 심정으로 이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네, 네. 했는데 결국에 이게 사초를 쓰는 심정이 맞나라는 이제 그 의문부호를 많은 분들이 이제 찍고 있는 네, 건데요. 그 결국에는 가제는 개편이라고 네. 예 이렇게 흘러가는 거 아닌가라는 위험성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우선 수사를 그 맥락과 맥락 사이에 네. 있는 구조를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네. 역할 분담해서 했던 일들에 대한 구조가 네.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스토리만 이렇게 병렬적으로 돼 있는 거고 네. 노상원한테 이 그 앱을 줬으면은 앱 관리 직통 앱으로 소통할 수 있는 비아폰을 줬으면 네. 그것도 그 전날 줬으면 당연히 통화를 했지 왜 안 당연히 했겠어요. 왜 안 했겠어요. 너무 당연한 보고도 거죠. 하고 그럼요. 또 노상원이야말로 예. 김용현을 경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보살한테 비단 아씨 찾아가서 비단아씨. 예. 김용현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아니까. 나 버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랬다면 자기가 공세올 수 있는 것이 음흠.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자료 찾고 네. 이걸 직접
지휘를 하고 네. 이 주요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걸 당연히 보고하고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 내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다. 각하 조금 더 염려하지 마세요. 네네. 공치사도 하고 했을 것 같잖아요. 네.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노상원과 윤석열의 공모 부분, 네. 또 연락 관계 음흠.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이런 수사는 거의 안 됐어요.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네. 제대로 수사가 안 됐기 때문에 네. 공소장도 상당히 허술한 거고 허술하고. 이 허술한 공소장 가지고 재판을 하고 결국에는 네. 구형도 뭐 그 엄중하게 때리는 게 네. 아니라 뭐 그 중에 뭐 정치적으로 뭐 얼마든지 뭔가 가능한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지난 1년간 온 국민이 거리로 또 네, 네, 뛰쳐나가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네. 그리고 역사에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 재판정마저도 희화화되는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다. 길었습니다. 53분이어서 큰일 났네요. 저희가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네. 일단 또 하나 지금 오늘 굉장히 크게 지금 네. 논의되고 있는 것이 오늘 정부가 발표할 그 네. 검찰개혁안과 관련된 것인데요. 네, 네. 그 사실상 중수청의 이 수사 사법관 네. 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전문 수사관과 수사 사법관 그 계층 분화 비슷하게 신분을 뭐 완전히 둘로 나눠 가지고 돌고 돌고 돌아서 제2의 검찰청을 중수청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님? 오늘 어떤 안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은 이분들의 네. 신분도 지금 보장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 수사 기소 분리라는 네, 것에는 검찰은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예, 왜 수사를 해서는 안 되냐 하면 수사를 하면 반드시 예, 기소를 해야 되고 기소를 하면 반드시 유죄를 받아야지만 예. 일을 했다는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음흠. 그런데 민주주의는 어떤 권력도 네. 견제와 균형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맞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막강한 권력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 출발이 수사권에서 출발해서 네. 수사는 따로 떼서 전문 수사관한테 맡기자라는 예. 건데 다시 수사를 주자라고 예. 하면 예. 검찰개혁은 무늬만 검찰개혁이지 검찰개혁 도람이 타불이 된다라는 걸 크게 우려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애로는 아마 이걸 겁니다. 이 현재의 검찰 네. 인력을 예. 적절하게 분산해서 재활용하고 음흠. 또 수사 공백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예.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개혁을 하면은 과도기적으로 혼란과 공백은 불가피합니다. 네. 예. 그렇다고 해서 예. 원래 하고자 했던 그 개혁의 예. 이 출발점을 예. 훼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건 좀 수사 그 사법관이라는 것은 네. 검찰의 이름만 네. 지우고 검찰의 다른 이름 예. 사법관이라는 이름으로 예. 다시 수사권을 주는 것이니까 예. 내용상은 수사권을 분산시킨다 하는 것과 어긋나게 되는 거죠.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 이건 친윤 검찰의 놀이터를 또 하나 만들어주는 것과 같다. 결국엔 근데 저희는 네. 좀 납득이 안 되는 것이 네. 지금 우리가 비상계엄을 겪고 내란을 겪은 후에 이제 검찰청 문을 닫고 네. 새롭게 다시는 이 수사를 가지고 농단을 할 수 없도록 네. 완벽한 장치를 만들어서 네. 수사기소 분리를 명확하게 네. 하자라는 네. 취지의 네. 이제 그 공소청과 중수청을 나누어서 네, 해놓고 네. 그 내용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중요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또 검찰 논리로 이게 흘러가고 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윤석열 때야 그럴 수 지금 있지만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식으로 예. 현재 검찰이 너무 비대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사 2,300명에 예. 이 수사관 한 6,000명, 예. 도합 한 8,300명의 이 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난감하다 해서 출발한 겁니까? 네,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이에요. 예. 네, 원래 이제 조직이 폐지되면 네. 사실은 그 조직이 가지고 있던 인력도 그냥 다 네. 면직이 돼버리 자동 면직이 돼버리는 겁니다. 네. 조직이 없는 관계로. 그렇죠. 네. 예.
그럼 새로 구성해야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완전히. 네. 예. 거기서 출발해야 되는데 네. 거의 그냥 뭐 인사 편의주의라고 할까요? 인사행정 편의주의 인사행정 편의주의 관점에서 출발하지 않았나. 예. 그 고심은 뭐 저도 익히 이해를 하지만 네. 사실 어떤 조직 하나가 폐지되고 그 속에 있던 인력을 어떻게 적절하게 네. 제대로 배치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르게 다른 차원에서 연구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 네. 지금 이 수사권을 다시 부활하는 식으로 예. 살릴 건 아니다라고 음. 생각이 됩니다. 이 중심은 이제 네. 보안 수사권을 네. 주느냐 마느냐라는 거였는데 지난 그 윤석열 재판 과정에서 네. 검찰청을 문을 닫기로 검찰청법 음. 개정안이 통과되자마자 수사 검사들이 특검 안에서 보인 행태는 네. 항명하고 네. 시위하고 네. 뭐 상복 시위 같은 거 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보안 수사권을 달라라는 요구여서 정부 차원에서 이건 좀 곤란하겠다. 보안 수사 요구권 또는 보안 수사 요청권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다시 돌고 돌아서 제2의 검찰청 뭐 친윤 검사들의 놀이터가 또 만들어진다면 이런 검찰 개혁을 우리가 왜 하는 거냐에 대한 근본적인 우선 저는 지금 우리가 이 개념이 잘못 장착된 걸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장착이 네, 잘못됐다. 네. 예. 보안 수사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 이 경찰이 좀 수사 역량이 부족하고 네. 검사가 수사를 더 잘한다는 관념이 지배할 때 예. 그래 1차 수사 너가 해봐. 우리가 이어받아서 제대로 수사할게. 그걸 그러니까 1차 수사가 경찰이 한다는 전제로 일단 경찰에 대한 기본 무시가 좀 있네요. 그렇죠. 그래 수사는 내가 너희들이 잘 하나 지켜볼게. 예. 흙 다 묻혀왔네. 예. 세척도 안 했네. 내가 제대로 해볼게 원점에서 이걸 보안 수사라고 했어요. 예. 예. 과거에 과거에 현재도 현재도 지금 그 빨간 책 그 뭐 경찰 보안 수사 잘했다고 예. 사례집 낸 거 예. 그것도 결국 그거예요. 예. 다 흙 다 묻혀서 예. 실체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 못했잖아. 우리가 하니까 다 알게 됐네. 예. 예. 아이 참 한심해. 어. 이것이 보안 수사권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것은 수사권이 있을 때 얘기예요. 검찰에 검찰에. 예. 그러면 검찰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견제 균형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랬죠. 예. 견제 균형은 양 기관이 힘이 대등해야 예. 견제받고 그렇습니다. 견제하고 예. 균형을 맞추는 네, 거죠. 네. 그러면 경찰이 부족하다, 역량이 떨어진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예. 이 법적으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현실이 그렇다면 이걸 올려줘야 될 네. 국가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거죠. 무슨 R&D를 투입해서 연구를 예, 예. 해주고 하듯이 우수 역량을 뽑을 수 있게 예. 해주고 해서 이걸 올려줘야 되는 것이고 예. 이건 국가 행정의 잘못인 것이지 경찰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예. 여태 온갖 뭐 경비 보안 이런 거 다 시켜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너 예. 네 왜 수사 못해 보는 눈도 없어? 너 예. 누구 말처럼 너는 무슨 야, 한 자리 숫자냐? 네. 그렇게 하듯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걸 장기적으로 올려주고 그건 다른 목표예요. 네. 그러니까 조직 행정의 목표인 좀 거고. 구분해서 봐야 네, 되는데 네, 네. 그걸 다 착종시켜가지고 법적으로는 수사 기소 분리했으면 예. 분리 그 자체가 상호 대등하니까 견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만약에 수사를 못했어 제대로. 예. 예. 그러면 이 송치를 받았는데 검사가 예. 기소하기 부족해요. 그럼 빠꾸 먹이면 돼요. 네. 그게 견제인 거예요. 예. 우리 기소 못 하겠어. 아하. 유죄 못 받아내. 네. 예. 그리고 그걸 굳이 예. 내가 처음부터 수사해서 기소할게. 안 해도 되는 거죠. 그게 보안 수사권인데 예. 그걸 인정을 안 해야 견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수사를 안 함으로써 경찰을 견제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경찰이 만약에 인권 침해를 했다. 법리 적용을 잘못했다. 고의가 끼어 있다. 직무유기했다.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공수처가 처벌을 예. 한다든지 예. 법 왜곡죄로 음흠. 또 처벌받게 한다든지 예. 다른 수단이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한 필요하죠. 이런 시점에 그러니까 과거에 다른 했던 나라는 보안 수사
라는 의미가 없어요. 이해를 우리나라만- 못해. 이렇게 우리나라만 우리나라만 왜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네. 보안 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예. 경찰을 종부리듯이 했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 네, 지금 네. 중요한 것은 오늘 정부가 검찰개혁안을 네. 그 총리실에 네. 검찰개혁 추진단 차원에서 오늘 발표를 한다는 네,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 발표가 나오면 네. 여당인 민주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지금 국회 안에 법안이 다 마련돼 있는데 네. 정부 입법으로 이걸 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당인 이제 다수당이 이미 이제 그 발의된 법안 중에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님들이 발의된 법안도 있는 것이고요. 네. 이제 정부안도 음. 입법 예고하고 이제 올라오게 되면 네. 이제 당정청이 잘 논의를 해야 되겠죠. 그게는 국민 여론도 감안을 해야 되고요. 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그 정부 입법은 네. 논의해서 가는데 총 뭐 140일이 걸린다고 그러니까 네. 굉장히 늦다. 네. 하세월이다. 네. 그 시절이 되면 추미애 위원장도 안 계시고 박은정 의원도 없고 국회 법사위가 어떻게 구성될지 모르는 거다. 네, 이제 네, 이렇게 네. 되면은 사실상 검찰 개혁은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고 기간을 좀 줄여서 예. 국회 논의 테이블에 빨리 들어오게 하는 당정청 것이 협의가 굉장히 네, 중요하겠네요. 네, 필요하다라고 예. 생각이 돼요. 아 지금 네. 많은 국민들께서 특히 저희 취재 편의점 애청자분들께서는 네. 그토록 검찰 개혁을 부르짖었는데 네, 네. 아 이재명 정부 하에서도 이런 검찰 개혁안이 이걸 개혁안이라고 네, 할 수 네. 있는지조차 알 네. 수가 없다라는 네, 비판이 네. 쏟아질 것 같아서 네. 최근에 뭐 민주당 사정도 매우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 김병기 뭐 또 누굽니까 강선 의원 사태에서 네, 네. 보여지는 거. 네. 네. 애시당초 우리 국민들이 원하고 가고자 했던 이 개혁의 길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종다기하게 발생하면서 실망감도 높아지고 민주당 너무 좀 무기력하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 원래 이제 제가 집권당 시절에 대표를 해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새 정부의 여러 가지 공약들이 이제 초기에 세팅이 되고 네. 또 속도를 내기 위해서 당은 이제 그 뒷받침을 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항상 그 대통령의 일정을 당은 바로바로 전달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어요. 네. 여러 보안 같은 이유로. 네, 네. 그러면 이제 당은 당대로 이제 또 아젠다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대로 이행을 하다 보면 어떤 건 대통령은 저 경제 분야를 지금 대국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검찰 개혁이 시끄러운 개혁안 가지고 토론하고 막 네. 그러고 있네. 예. 이런 네, 때가 네. 있잖아. 이 약간 주제에 있어서의 미스매치. 예. 그래서 대통령의 민생 주제가 예. 이렇게 부각받도록 해야 되는데 음흠. 그쪽 조명보다 원래 언론은 시끄러운 거 좋아하니까 그쵸. 시끄러운 쪽으로 집중 좀 해야 됩니다. 언론이 다 이렇게 예. 비추고 나니 막상 그 대통령 경제 중요한 처방을 말씀하셨는데 예. 그게 덮였다 이런 아하. 얘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당이 이제 그런 입장일 수 있고 또 이제 국회는 나름대로 국회 일정이라는 게 있어. 그렇죠. 뭐 의장의 외유 일정을 피해야 되고 본회의 잡으려면 예, 예. 또 본회의 전에 미리 해야 되니까 예. 또 미리 며칠 하겠다라고 조율해놔야 되는데 예. 그것이 또 대통령 외유 일정하고 겹친다는 걸 네. 전달받지 못하니까 당은 보안 유지가 안 되니까 네. 아마 기자님들보다 훨씬 늦게 알려줄 겁니다. 아 진짜요? 네. 예. 그런 어려움이 있군요. 네, 예. 그러니까 예. 미리 일정 잡고 상대당한테까지 다 의제 정해서 통지를 해놨는데 이거 진행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내대표가 굉장히 네. 중요한 거군요. 네, 네. 중간에서 그런 거를 기민하게 네, 네, 네. 정보를 접하고 네, 조율하고 네. 판단해서 네. 이거를 드라마틱하게 잘 이게 네.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게 잘 안 됐던 네, 문제가 네, 있었던 네, 거네요. 네. 예, 지금 뭐 왜 이렇게 엇박자가 났나 했더니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네. 딱 이게 옵니다. 감이 어디서 빵꾸가 났구나라는 게 보여집니다. 아유 네. 시간이 지금 7분이 네. 지나서 그 마무리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다시 모셔서 네, 일정을 네. 다시 잡아서 말씀을 좀 드려야 네, 될 것 네, 같은데 지금 경기도지사 출마
네. 예, 준비 중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여론조사상으로도 1, 2위를 다투고 네, 계신데 네. 법사위원장 나도 가셔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뭐 선거라는 건 이제 일정이 예. 있는 것이고 네. 또 개혁도 때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박은정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요원이 중요한 겁니다. 이때는 정말 요원이 예. 요원. 네. 중요한 인물.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개혁 의지가 있고 또 그걸 지혜롭게 돌파해낼 수 있고 또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포진이 돼 있거든요. 네. 되게 호흡이 잘 맞죠. 네. 네, 그러면 이때 멤버십이 좋을 때 사실 이 개혁을 네. 좀 이 기본 개혁은 탁탁 해내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또 그렇게 하자고 서로 얘기들을 나누고 있으니까요. 네. 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될 것 않을까. 같고. 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추미애 네, 의원님의 그 네. 정치 일정은 예. 저는 이제 뭐 아직 공식적으로는 출마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가 어렵고요. 네. 왜냐하면 뭐 걱정하시는 대로 예. 이 법사위라는 중책을 예. 맡고 있으니 그렇죠. 예, 예. 네. 그러나 이제 간간히 인터뷰를 통해서 뭐 말씀을 드려왔는데, 네. 네, 사실은 지난해 여름부터 예. 법사위원장 맡아주세요라고 할 때 깜짝 놀라서 내가 경기도지사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 좀 찾아주세요. 찾아주세요. 그랬다가 이제 아하. 불가피하게 예. 좀 떠안게 됐어요. 예. 네, 그런데 경기도가 이제 저는 정말 1등 경기도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아하. 네. 예. 지금 경기도 있어 보면 예. 제일 문제가 교통과 교통. 교육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저기 대표님도 매일 아침 네, 네. 출근하는 분들은 교통이 문제고 집에 예. 남아 있는 분들은 애 키우는 분들은 교육이 문제이고 교육. 예. 그걸 어느 정도 해소해 놓고 네. 그다음에 경기도의 장점이 되게 많아요 보니까 네. 많은 인재들도 있고 그럼요. 고급 인력 예. 네 그리고 문화의 문화 뭐 또 하이테크면 하이테크 이런 잠재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데 이걸 이제 잘 깨어내는 예. 그런 정책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 네. 그런 일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시간이 너무 아쉬운데요.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조만간 저희가 빠른 기일을 법사위로 저희가 가든지 방법을 찾아서 여러 가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김병기 대표가 계속 탈당 안 하겠다. 차라리 나를 제명시켜다오 네.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 나름의 뭐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안은 또 뭐 해당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 부풀려져 있거나 오해가 심하거나 또 언론이 이미 단정을 했기 때문에 참 돌리기가 어렵다라고 한탄을 하기도 하고 네. 섭섭한 것도 있고 할 겁니다만 그런데 당이라는 건 사실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때가 있어요. 뭐 당 윤리심판원이 수사권이나 뭐 조사를 한다 그래도 이렇게 증거물을 일일이 대조해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네. 그 상황 논리에 따라서 판단을 할 것인데 이 상황 논리가 본인의 귀책 또는 정치적 책임 이것이 엄중하다고 보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또 본인도 수긍을 하셔야 될 때 아닌가 싶어요. 네. 네. 결과적으로는 제명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나 싶은데요. 저도 사실은 이 소속 그 당의 대표로서 예. 구성원에 대해서 선거 앞두고 예. 또 제명 처분을 즉각 내린 바가 있어요. 예, 맞아요. 긴급 제명 처분을. 그렇습니다. 네. 예. 저는 그날 밤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예. 그거는 진짜 네. 대단하셨습니다. 안희정 네. 당시 충남지사에 네, 대해서 네. 제명 처분을 즉각 내리셨습니다. 네. 예. 근데 늘 그 개인적으로는 가슴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네. 그
정청래 대표가 즉각 처분을 해야 된다. 냉정할 때는 또 냉정하게 해야 된다. 냉정할 수밖에 없는. 네, 오늘 중에 해야 됩니까? 네. 이혜훈 후보자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혜훈 후보자 문제는 너무 많아서요. 예. 네, 예. 네. 그런데 뭐 국힘당에서 마치 이게 뭐 인사 실패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말이 좀 안 맞고요. 네. 사실 뭐 그들은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대통령 말씀처럼 역시 청문회라는 건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판단하시라고 그 청문회가 있는 거니까요. 또 그런 차원에서 또 해소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해소가 되겠습니까? 아니 가진 해소라는 사태- 것은 예, 예. 해소라는 것은 결론이 예, 네, 예. 네, 어느 임계점을 넘어섰는지 예, 예. 뭐 본인이 또 예. 뭔가 주장 반박하고 주장할 자료가 있는 건지 별도로 예. 지금 뭐 그 고급 주택을 그 아들 결혼을 네. 신고 안 하는 그러니까요. 미혼 사람으로. 방법으로 예. 편법으로 그렇습니다. 뭐 그냥 점수를 높게 받았다. 예. 그런 건 굉장히 공직자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필요가 있다. 네, 네. 자진 사퇴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보통 민주당 분들은 저 정도 되면 자진 사퇴하거든요. 네. 아니 그 민주당 분은 아니어도 예전에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가 안 되신 분이 있어요. 그때 그분이 그 어떤 여성과 참 좋아하는 그 연인이었는데 그 혼인을 그 승낙 없이 혼인 관계 신고를 했다는 이유였는데, 네. 근데 나중에 이제 그분이 자진 사퇴하시고 난 후에 굉장히 그 찐 사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성을 보호해 드리려고 승낙 없이 혼인 신고했다. 원래는 둘이 합의하에 혼인 신고를 부모가 반대하니까 예. 이제 둘이 상관대. 합의하에 성인이 혼인 신고했는데 예. 그분은 헤어지고 다른 분과 결혼을 잘 해서 예. 가정 주부로 안착을 하고 있는데 네. 너무 솔직하게 이 국민이 다 듣는 데서 그렇게 말해버리면 예. 안 그 될 것 같- 가정에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예. 그냥 그걸 내가 그 공정정서 원본 부실 기재 무슨 그런 죄를 네. 뒤집어 쓰고라도 어. 대중적으로 나 죄인이야 하고라도 네. 넘어간 건데. 네, 네. 후보 사퇴하겠다. 예. 근데 이분은 네. 아닌 것 같다. 네, 지금 뭐 그런 아들의- 휴먼 스토리가 있는 거와 예. 뭐 이건 그냥 전혀 그렇지 않은 전혀 거. 그렇지 않은 거는 구분이 되겠죠. 예, 국민들께서 이미 판단은 끝난 네. 것 같아서요. 네. 네, 열흘 아직 뭐 한 8일 정도 인사청문 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 사이에 또 어떤 의혹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조만간 또 모셔서 우리끼리 너무 그냥 잘 통한 거 아니에요? 너무 코드가 맞아버린 거 아니야 이거? 예, 잘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